원장님, 저 지난주에 그 소위 말하는 공장형 피부과에 가서 필러 예약했거든요. 왜요? 왜 우리한테 안 오고? 아니, 제가 처음엔 진짜 아예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 따라 갔다가 무슨 새해 이벤트 그리고 막 실장님이 뭐 또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저렴한 거예요. 아직 안 했잖아요. 그쵸? 일단은 홀드 해놓으세요. 아니 근데 어디를 하려고요? 저 거기서 눈 밑에다가 필러를 넣으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왜요? 반응이 왜 그러죠? 피디님, 사람들이 필러 녹이려고 제일 많이 찾아오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눈밑이에요. 아, 진짜요? 눈밑이 잘못 넣으면 너무 불룩해 보이거나 음. 아니면 이렇게 햇빛 비쳤을 때 푸르딩딩하게 비치는 틴들 현상이라는 게 되게 심해요. 그리고 틴들 현상 아니어도 넣는 게 너무 불룩하게 넣어버리면 우리 무슨 지방 튀어나와서 오히려 수술해야 되는 것처럼 더 보기 싫어서 녹이러 오기도 해요. 맞아, 눈밑 지방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피디님은 눈밑 필러를 할 게 아니라 앞볼 필러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눈밑이 꺼진 건데 왜 앞볼을 넣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여기가 눈밑이 꺼져 있다는 거는 이 피부를 지지하지 못하고 축 처져 있다는 거잖아요. 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여기 지지대를 안쪽에다 넣어주는 거죠. 근데 지지대를 넣지 않고 여기다가만 넣어버리면은 지지도 안 되고 축 같이 처지겠죠. 그래서 다크서클이 있어서 내가 필러를 고민한다 하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내가 지지대가 충분한지 그걸 먼저 보고서 거기를 먼저 채워준 다음에 그래도 여기가 꺼져 있으면은 그쪽에다가 필러를 소량 넣어주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밑이 개별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 밑에와의 자연스러운 굴곡 라인이 되게 중요한 부위예요. 그래서 그냥 한 곳만 너무 꺼트리거나 너무 그 볼륨을 만들어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피디님 눈밑 필러 다시 생각해봐요. 자, 눈밑 필러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봅시다. 앞볼에 필러 넣으세요? 그럼요. 오. 이거 다 다는 아니고. 저는 근데 앞볼은 필러를 잘 안 넣게 되는 게 무표정이 때는 진짜 너무 예쁜데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할 때처럼 웃을 때 간혹 그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필러 잘못 근육 위에 놓으면 맞아요. 떠가지고 티나는 경우 있어가지고 잘 안 넣게 맞아요.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깊은데 잘 넣는 것 같다. 진짜 깊게 넣어가지고 이게 웃을 때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눈 밑에다만 깔게 되면 이게 축 처지면서 더 지방처럼 보이거든요. 맞아. 피디님이 딱 그런 케이스 같아요. 여기 지지대를 먼저 앞볼로 깊게 넣어서 만들어줘야지 피곤해 보이는 것도 개선되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눈밑이 진짜 쉽게 필러를 결정하면 안 되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조금 섣부른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볼도 이게 수영 원장님처럼 TMI이긴 한데 이렇게 깊게 진짜 잘 넣으면 괜찮은데 눈밑이랑 비슷하게 필러 많이 녹이는 부위 하나가 진짜 또 앞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저 앞볼은 넣었다가 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뭐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잡히는 그 느낌이 앞볼도 꽤 심해서 앞볼도 저는 진짜 깊게 넣을 거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스컬트라 같은 걸 더 추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티도 많이 안 나고. 전 사실 앞볼에 필러 3cc 정도 넣은 적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무거웠어요, 맨 처음에. 맞아. 필러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맞아. 요 눈밑 필러 이렇게 연관해서 잘 녹이는 부분이 하나가 애교살. 맞아. 애교살도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딱 원하는 그 니즈에 맞게 양을 탁 놓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고객님의 추구미와 나의 추구미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리고- 신중해야 되는 맞아. 부위인 것 같아. 그리고 두 군데 다 공통점으로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필러를 넣었을 때 푸르게 보이는 틴들 현상이 잘 일어나는 부위. 그래서 애교살이나 눈밑 필러 하실 거면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쁘게 넣었는데 다시 녹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코 필러는 어때요? 코 필러도 되게 뭐 유명하잖아요. 나는 제일 비추. 맞아. 왜냐면 이게 넣으면은 퍼지기 때문에 모양이 처음엔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퍼지면서 모양이 점점 이상해져. 근데 이거를 나는 매일 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할 수 있다. 무슨 말이요? 왜 퍼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코에다 넣으면은 이 피부가 덮여 있잖아요. 이제 코가 그 덮여 있는 피부 때문에 조금씩 눌리죠. 왜냐면 이게 없었던 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부피를 차지하겠어요. 걔네 때문에 계속 피부가 눌리게 되면 얘네 자꾸 옆으로 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얼굴 같은 데는 원래 넓적하니까 맞아. 티가 안 나는데 코는 원래 이렇게 얇은 부위에다가 넣어놓은 거니까 그게 옆으로 조금만 퍼지죠. 퍼져도 더 확 튀게 잘 보이는 거지. 그리고 나는 코 필러를 굳이 추천하지 않는 진짜 큰 이유는
코는 사실 수술로 너무 드라마틱하게 안전하게 예뻐지기가 쉽고 수술의 결과가 사실 너무 좋은 부위고 심지어 그게 계속 유지되잖아요, 영구적으로. 근데 필러는 그때뿐이고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필러가 진짜 계속하면 할수록 커질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못 할 거면 좀 더 영구적인 결과가 훨씬 좋은 걸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코필러는 실제로도 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이 적고 우리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코 수술했는데 필러를 더 해서 높이고 싶으시다. 이런 경우엔 더 비추하는 게 이게 수술을 해서 안에 있는 구조가 원래 있는 정상 구조랑 좀 바뀌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필러를 할 때 아무리 조심하게 해도 이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특히 코 같은 경우에 여기 가로지르는 혈관이 있는데 거기에 잘못해서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실명. 이게 눈 안쪽으로 가는 동맥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가능성도 있고 해서 비추다. 너무 실제로 위험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응급실 인턴일 때 그때 왔었어요. 코필러 이후에 실명돼서 오신 20살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필러의 그 위험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코, 맞아요. 미간 이쪽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효과가 길지 않고 더 좋은 대체제인 시술이 있는데 할 필요가 있냐.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코랑 연관해서 미간도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위험하니까 좀 굳이 싶은 건 있죠. 근데 미간에는 필러 말고 보통 보톡스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거는 보톡스를 맞는 거는 미간에 주름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맞는 거죠. 그런 분들은 괜찮아. 근데 이거를 미리 못하고 그동안 너무 많이 근육을 써서 골진 주름, 깊은 주름이 생겨버린 분들이 이제 필러를 고려하시죠. 대부분 5, 60대겠죠? 왜냐면은 지금 5, 60대 분들이 예전에는 보톡스가 많이 비쌌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근육을 많이 찡그리고 쓰면서 이미 그냥 흉터처럼 패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보톡스를 놔도 약간은 펴지는데 되게 한계가 커요.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럴 때 보통 필러를 선택하기는 해요. 맞아. 필러를 하면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고 여기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실명의 위험이 있는 부위라서 그래서 캐뉼라라고 해서 약간 볼펜 끝같이 좀 뭉툭한 걸 사용해서 조심하고 근데 필러는 확실히 좋은 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행사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러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필러보다는 주베룩 같이 좀 안전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베룩을 이제 칼주름 그쵸. 진 부위들에 이렇게 콜라겐 재생해서 흉터 재생되는 맞아요. 효과처럼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주베룩은 이렇게 맞았을 때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도와주는 스킨 부스터인데 이거는 이제 필러랑 다르게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난다는 게 단점이지만 안전하죠. 필러도 그렇고 주베룩도 그렇고 어쨌든 뭘 넣는 건데 왜 주베룩이 더 안전한 건가? 이게 뭐냐면 필러는 젤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젤리같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바늘 통해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얘네가 바늘이 혈관을 찔렀거나 혈관을 통과해버리면 우리가 필러를 그걸 모르고 넣었을 때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베룩은 입자가 엄청나게 작고 그걸 물이랑 믹스를 해서 넣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을 위험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주베룩은 분말이죠. 분말을 물에 타서 넣는 거고 사실은 입자가 작은 그냥 주베룩을 쓰면은 굉장히 막을 확률이 엄청나게 낮죠. 근데 이게 저는 칼주름 같은 거는 진짜 이렇게 주베룩이 좋은데 왜 얇게 정말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칼주름 돼 있는 거 근데 왜 생각보다 깊게 패인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수영 원장님 말씀처럼 원래는 그 캐뉼라라는 걸로 필러를 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 요즘 진짜 주부젠을 또 미간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바늘로 내가 원하는 깊이, 안전한 깊이를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해놓고 주부젠 시술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미간 주름에도 오히려 필러보다는 주부젠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다. 효과 되게 드라마틱하고 깊게 패인 주름이나 약간 흉터처럼 칼 같은 주름에도 효과가 되게 좋아요. 주부제는 기계를 사용을 해서 내가 정확한 깊이에 필러나 스킨 부스터와 함께 탄산가스를 같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탄산가스가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했을 때 이런 깊은 주름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 반대로 진짜 이 부위는 필러만 한 게 없다. 필러 대체 불가 부위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마? 맞아 이마. 저 이마 사실 3cc 넣었어요. 근데 솔직한 이마 편. 진짜 만족해요. 근데 이마는 대체제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필러에 좋은 대체제가 있으면 굳이 필러를 할 필요가 없지만 대체제가 없으면 필러가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마도 뭐 쥬베르 볼륨 스컬트라 같은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볼륨밍을 유도할 수 있는 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얼굴 중에서는 가장 그런 결절할 위험이 높은 부위 중에 하나가 이마다 보니까 잘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맞아. 근데 필러는 진짜 소량 탁 해주니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얼굴 인상이 변해서 꽤 만족하는 부위 중에 되게 하나였어요. 여성스러워 보이죠, 이마 하면. 물론 이런 멍이라든지 이마도 밑에 혈관이 많이 지나다니긴 해요. 근데 다른 부위보다는 그 위험성도 적고 그 다이나믹한 효과 그리고 유지도 꽤 오래 가지? 오래 이마 잘 필러 가고 진짜 있어. 오래 가요. 응. 한 5년, 10년 가는 거. 보톡스만 주기적으로 너무 많이 안 쓰게 딱딱딱 맞아주면 효과가 좋아서 이마는 필러 좋은 것 완전 같아요. 대만족인 건 맞아요. 저는 턱. 저도 그렇긴 한데 저도 좀 고민 중이거든요. 턱이 사실은 발달을 안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좀 하면 만들어주면 되게 우아하고 세련되게 보여. 라인을 만들어주니까. 맞아. 그리고 여기 되게 안전해요. 맞아. 여기 안전해. 안전하고 그리고 진짜 그리고- 소량 딱 음. 1cc만으로도 되게 맞아. 미묘한 딱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전도사 같나요? 절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음. 그 조금 넣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좋은 것 턱끝이나 같아. 입술도 조금 괜찮다. 맞아, 입술 좋은 것 입술도 같긴 해요. 좋아요. 입술 약간 옹졸해 보이는 입술에 진짜 소량만 딱 인정? 넣어줘도 효과가 좋으니까. 제가 사실 필러를 음. 처음으로 맞아본 데가 음. 20대 때 팔자 음. 한번 맞았고 그때 만족했고 그리고 진짜 시간이 많이 흘러 10몇 년이 흘러서 맞은 데가 이마랑 딱 그 입술이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팔자도 좋은 것 같아요.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팔자도 사실은 여기 안에 적절한 부위에 넣어주는 것보다 진짜 효과가 맞아. 딴 거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비추. 이렇게 많이 움직여서 움직거려야 되는 비추인데 이제 코 옆에 이렇게 딱 폭 파여서 뼈 안에 쏙 넣을 수 있는 부위에는 음. 해주면 진짜 만족도 좋아요. 맞아요. 턱은 근데 이제 무턱인 분들 있잖아요. 무턱인 분들 턱이 안 여기 들어가 짧아. 있어서 짧아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사람이 순해 보이고 어설프게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맞아. 거기에다가 이렇게 엣지 있게 딱 그 턱을 만들어주면은 그 우리가 이뻐지려면 이 코에서부터 이 턱까지 라인이 일자여야 되잖아요. 맞아. 그 라인을 딱 맞춰주면서 확 이뻐지는 거죠.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턱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턱은 음. 앞으로 빼서 예쁘게 할 수 있고 맞아요. 너무 짧은 턱은 밑으로 밑으로 빼면 빼고.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턱도 적절하게 소량 잘 넣어주면 되게 예뻐져요. 턱은 많이 안 들어가네. 1cc. 항상 1cc. 거의 1cc 정도 쓰니까 굉장히 소량 들어가니까 내 얼굴에 뭔가 변화를 줘서 티 안 나게 이뻐지고 싶을 때 얼택이 왔을 때 얼택이 뭔지 알아요? 내 얼굴 건택이 왔을 때 딱 엣지 있게 변화주기 좋은 맞아요. 부위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거 조금 무너지니까. 맞아. 그래서 원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여기 턱선부터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턱선 따라서 필러를 맞춰줬을 때 얼굴이 되게 맞아, 우아해져. 고급지게 변화하셔. 그리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필러를 넣으면 비추인 곳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필러 여기 절대 안 돼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러를 되게 적당한 부위에 소량을 넣어서 이렇게 교정을 탁 해줘서 예뻐질 수 있다면 추천을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넣는다든지 다른 좋은 대체제, 선택지가 있는데 필러를 굳이 넣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러를 많이 한 건 저도 붙이고 다른 좋은 선택지가 없다면 필러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눈 밑, 뭐 아니면 코, 그리고 미간 이런 거는 다른 좋은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 선택지들부터 먼저 고려해보는 게 더 좋겠다는 거죠. 피디님도 눈밑 필러 취소해요. 제가 자연스럽게 앞볼에다가 스컬터를 해줄게요. 좋겠는데?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런저런 정보가 많으니까 시술을 잘 모르고 받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피부과 시술에 대한 그 여러 의문점들에 대해서 편하게 이제 털어놓은 편이 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뜨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수영. 박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